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이번 시간 법조인 해결사 4화 시간인데요. 일단 먼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30대로 작년에 이혼 후 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남동생, 여동생이 있지만 2년 전 여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남동생이 촉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편이고 어디 가면 다 신거물 같은 걸 얘기하긴 합니다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별 하나라는 무당은 귀신에 씌여 있다. 앞으로 건강도 그렇고 더 안 좋아질 거다. 올해 점점 직업적으로도 금방 관두고 그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이 20대 초반인데 원래 그 나이대 그렇지 않냐? 이러니 안 그렇다. 귀신이 씌어서 그런 거다. 그걸 걷어줘야 한다. 신내림까지 나뉘고 눌러주는 걸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점사를 보면서 남동생 꿈에 죽은 여동생이 울면서 나타난다고 하니깐 갑자기 그 무당이란 분이 울먹거리면서 여동생이 느껴진다. 너무 불쌍하다. 죽기 전에 맞고 폭력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동생이 혼자 살다가 강경한 위축열로 사망했는데 사망한 신고자의 뭐가 이상함이 늘 있긴 했습니다. 그 신고자에 대해서도 소설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하면서 우리 아들과 아이 아빠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반억압적인 관계라 그 부분에 대해 끊을 수 있냐 하니 6개월 기도비 120으로 된다고 해서 전 믿고 기도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며 남동생과 여동생에 대해 또 얘기가 흘러갔고 치성을 얘기하면서 비용을 800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정신력이 강했을 때라면 한 귀로 올렸겠지만 여동생 기일 2주년의 시기가 다가오고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비용도 당장의 생활비 걱정하는 부분이라 쉽지 않은 결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얘기했더니 나중에 하면 더 안 좋아질 거고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남동생을 한 번 더 들먹거리더라고요. 여동생 부분도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전 보험 대출을 받아서 800을 보내 치성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치성 날짜를 잡고 나서도 전화통화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신엄마라는 분도 자기랑 같은 얘기를 한다. 남자애들 3에서 4명으로부터 여동생이 사망 며칠 전에도 맞았었고 그 아이들에게도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죽은 여동생 핸드폰에서 뭔가 나올 거다. 여동생의 영상 하나가 분명히 보인다. 그걸로 인해 밝혀낼 것이며 당신의 궁금한 이야기 Y에 제보하면 뭔가 나오면서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고 그 가해자 중 우두머리 같은 애가 법으로 벌을 받는 게 보인다. 음력 3월이면 방송도 나오는 게 보이고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살아생전 여동생의 같은 빌라에 그 가해자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한번 거기 빌라 가서 우편물 가서 확인해봐라. 주말에 가봐라. 그럼 뭔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 주말에 안 가고 그 얘기 듣는 다음날 남동생과 함께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면 믿어야 한다. 여동생이 생각하기에 언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죽은 여동생에게 언니에게 쉽사리 마음을 못 털어놨다.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여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기도 많이 울고요. 핸드폰도 포렌식 맡겨 복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협박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이 나온 게 하나도 없고 이 사실에 대해 그 무당이란 분께 말씀드리니 근데 그 핸드폰의 포렌식이 저랑 남동생이 본인이 말한 주말에 안 가고 급하게 찾아가서 일이 틀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신엄마가 너무 안고 있어서 그래서 여동생이 본인 곁에 떠나지를 못하고 있고 손을 떼어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남동생과 둘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사연을 방송국 당신의 궁금한 Y에 제보하면 해결될 거라 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억지로라도 믿어보자 이런 마음에 사연을 제보했습니다. 제보해놓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태극 도령님께 자문하니 이게 다 사기였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경솔하게도 저는 서울이고 그분은 부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치성을 드린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배웠기에 법당 주소를 몰랐었습니다. 이 내용을 태극 도령님께 여쭤보니 직접 부산 가서 확인해 보라 하기에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갔습니다. 가서 아무 일 없는 듯 그 무당이 얘기한 내용들 녹취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아직도 이 무당은 제 주위에 여동생이 맴돈다.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법당 이름도 없고 신내림까지 제대로 받는지 의문이 드는 무당입니다. 저는 이후 그 무당에게 문자로 아무것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 초비용 120, 치성 800,
복구 비용 70, 환불 달라고 하니 본인은 전혀 1%의 양심에 어긋난 행동한 적 없고 오히려 저에게 본인을 믿지 않았기에 일이 틀어진 거라며 저의 잘못이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죽은 여동생을 들먹거리며 자기 욕먹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애 아빠랑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4,500만 받고 이혼 후 아들과 둘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저에겐 1천만 가까운 돈이 정말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더러 제 고인이 된 여동생에 대한 모욕에 대한 사과와 돈을 돌려받고 싶으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제보드립니다. 항상 이 해결사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항상 판례 그 굿에 대한, 왜냐하면 일반 사기죄하고 좀 다른 그 영역이 돼가지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체적인 허용 한계, 어디 선까지는 무속이고 어디까지부터는 사기가 되는지 이제 한계가 이제 대법원 판례 원칙을 보면은 이 굿이나 무속행위라고 하는 것은 토속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 달성이 1차 목표가 아니고 그 굿에 참여함으로써, 무속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이 1차 목적이라는 거죠. 결과는 그 다음 2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행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그런 또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했다면 그거는 그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통용되는 그 범주를 벗어나서 어떤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된다는 게 대부분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무속행위나 이런 거는 항상 이 원칙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안에서 기도비 120만 원 받은 거, 그러면 120만 원 받고 실제 기도를 했냐? 그게 중요하겠죠. 돈을 받고 기도를 안 했다, 이거는 뭐 기도해줄 그 의사나 뭐 이런 게 없으면서 이제 속여서 받은 거니까 사기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요새는 이제 무속행위를 뭐 기도나 뭐 치성이나 뭐 구슬을 했으면 그걸 다 찍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증거가 아마 했다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를 아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기도나 치성을 드리면 어떤 재물도 일단 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의뢰인, 무속 의뢰인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런 걸 적은 종이나 카드를 그 재물 위에다 얹고, 그 다음에 초를 켜고, 뭐 향이 있으면 향을, 근데 촛불을 켜고 항상 그 기도를 축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찍혀 있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뭐 기도 목적이 달성이 안 됐더라도 사기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그 입증 책임은 무속인 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치성비로 이제 800만 원, 그것도 뭐 없는 돈 다 이렇게 뭐 빌려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느냐, 치성을 했으면은 했다는 뭐 증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속인이 하는 말이 여동생이 그 죽기 전에 뭐 어떤 남자 서너 명한테 어떤 성적 학대라든지 성매매를 당하고 이런 게 여동생, 죽은 여동생의 그 휴대폰 영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있고 여동생이 살던 빌라에 가면은 또 뭐 또 우편물 같은 게 있어서 그 확인하면 된다. 근데 다 확인했더니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무속인이 어떤 그 신기가 올라서 자기가 모시는 신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걸 믿고서 했다 그러면 사기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가 막 그런 식으로 막 지원해서 막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동생을 이렇게 빙자해서 속였다면 사기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입증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렌식 비용 70만 원은 이제 영상, 휴대폰 속의 영상을 이제 재생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속여서 남의 재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거짓말이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거는 무속인이 취득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들어간 비용이니까 사기죄는 안 되고, 이게 뭐 나중에 속인 게 맞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증거 문제 같아요. 증거 문제고, 일반 사기죄가 이제 밝혀지는 게 10건 중에 2건, 20%만 기소가 되는데 무속인 경우는 그보다 더 범위가 더 인정되는 범위가 더 줄어든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목적 달성이 안 돼도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니까. 목적 달성은 2차적인 거고, 결국 무속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런 결과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기망을 했냐, 적극적으로 했냐, 이 부분이라서 굉장히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번 사연자분의 사연을 들으시고 또 이제 법률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연자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